오늘은 내년 말 비트코인 시세 20만 달러를 예상한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리 캔드릭 전략가의 보고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캔드릭 전략가는 작년 4월 비트코인이 27,000달러대에서 거래될 때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 도달을 예상한 인물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전문가로 수급 동태나 규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 중에 최초 10만 달러 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캔드릭 전략가의 20만 달러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시장의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고, 둘째는 친암호화폐적 분위기로의 제도 변화입니다. 그리고 20만 달러를 향한 여정에서 단기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를 미국 국채의 턴 프리미엄이라는 변수와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턴 프리미엄의 안정화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잠시 주춤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결국 구조적으로는 20만 달러를 향해 간다고 봤습니다. 그럼 수급 여건 설명부터 먼저 볼까요? 캔드릭 전략가에 따르면 올해 기관 투자자들은 총 68만 3천 개 비트코인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의 비트코인 연간 신규 공급량 23만 개의 약 3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규 공급량으로는 절대 충당할 수 없는 규모의 수요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은 기존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서야만 해소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웬만큼 웃돈을 주지 않고서는 확보가 어려웠을 겁니다. 캔드릭 전략가가 추산한 68만 3천 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순매입량과 미국 현물 ETF를 통해 사들여진 비트코인만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현물 ETF에는 개인들의 투자금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ETF가 아닌 다른 신탁 상품 투자나 거래소 매매, 선물 계약, 장외 거래 등을 통해서도 보유하고 있겠죠. 그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외에 기관 투자자 매수 규모를 현물 ETF의 순매입량만으로 한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만을 활용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그의 분석은 실제 기관 투자자들의 전체 매수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내년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순매수 규모가 올해와 같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얘기는 뒤에서 언급할 제도 변화 부문에서 추가로 다루겠지만, 일단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예상 매입액이 상당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10월 30일 앞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7년까지 향후 3년 동안 매일 4천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계획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당장의 시세대로라면 매일 약 400개씩 사겠다는 의미인데, 지난 연간 일평균 신규 공급 물량 약 630개에 63%를 싹쓸이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신규 공급 물량과 유통량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총 수량을 뜻하는 유통량은 196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이야기입니다. 이 규제 완화의 이야기는 앞선 수급 여건과 밀접하게 맥이 닿습니다.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전통기관 투자자들의 문호가 열리게 되면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캔드릭 전략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13F 공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9개의 신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서 현재 확인된 연기금의 비중은 1%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연기금들의 비트코인 ETF 투자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캔드릭 전략가가 예상한 내년 규제 변화 중에는 SAB121 폐지가 있습니다. SAB121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 FASB가 2022년에 발표한 회계 지침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기관의 고객 자산을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죠. 이런 규정은 은행의 자본 요건을 크게 높여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했습니다. 통상 전통적인 금융자산 수탁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고 부의 계정으로 관리하죠. SAB121이 폐지되면 금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은 종전보다 수월해질 겁니다.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연기금과 같은 보수적인 곳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보관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SAB121로 인해 은행들이 적극적인 수탁 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는 만큼 연기금은 자산 보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비트코인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죠. 캔드릭 전략가는 현재 미국 퇴직연금의 자자산 규모가 총 40조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 일부 유입만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캔드릭 전략가는 예상되는 규제 변화 중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비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물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봤습니다.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 스스로 달러 패권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켄드릭 전략가는 실현 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에 비트코인 투자가 시작되고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에 편입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켄드릭 전략가는 비트코인 시세의 장기적인 상승을 전망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85,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올해 미국 국채의 턴 프리미엄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움직여왔는데 현재 턴 프리미엄이 축소 과정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역시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턴 프리미엄 추이와 비트코인 시세의 연계성을 추동하는 주체는 주로 것이 변수를 계량화해 투자 전략을 짜는 매크로 헤지펀드들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매크로 헤지펀드들의 시세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질 법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예로 올해 3월 비트코인 가격이 73,000달러 선으로 급등한 뒤 63,000달러대까지 후퇴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일부 헤지펀드가 포지션을 청산한 결과였다고 하죠. 이런 변동성은 개인 투자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이들의 매도마저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턴 프리미엄은 장기 국채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턴 프리미엄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불안할 때 상승하는 측면이 있죠. 미국의 재정 상태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 보유에 대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켄드릭 전략가는 비트코인이 헤지펀드들의 국채 시세에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국채 시장의 기준물인 10년물의 턴 프리미엄은 11월 하순 이후로 하락세입니다. 턴 프리미엄이 11월 하순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같은 달 22일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지목되면서입니다. 베센트는 미국 국채의 신뢰도 제고와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재정 지출 확대 우려에 따라 고개를 들었던 국채 금리가 그가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지목된 뒤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입니다. 켄드릭 전략가는 비트코인의 장단기 시세 방향을 결정짓는 동의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를 견인하는 요인은 금융시장의 기술적 지표가 아닌 구조적 변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기적인 악재를 충분히 상쇄한다고 본 것이죠. 그는 단기적인 역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조적인 강세장에 있다며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